안녕하세요, 엔더스입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키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틸 시리즈의 에이펙 7 제품인데요. 이전에 에이펙 7 프로 제품은 리뷰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영상을 통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제품은 가격대가 좀 있지만 중급기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200,000 3,000원 가격 정도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는 전체적인 모형이 프린팅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계식 키보드이고 레드 리니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적축형 키보드 스위치이고요. 여기 보면 에이펙 7이라고 되어 있고, 콘솔 프로그램도 플스4라든지 엑스박스, 맥, PC에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제품의 뒷면에 보시면은 전체적인 구조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져 있어서 차별화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면이 탑재되어 있으면 출력만 가능한데, 이건 제어까지도 가능한 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라벨실이 여기 들어져 있고, 라벨실을 잘라냈어요. 우와, 뭐야, 없어? 단가? 구성품은 본체와 설명서, 팜레스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은 없네요. 그러면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 이것은 숫자키가 없는 테니스 키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컴팩트해서 마우스와 키보드 사이가 간격이 좁거나 그렇지 않고 숫자 패드까지 있는 풀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키보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개별 스위치는 RGB 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 소프트웨어인 엔진 3 또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휠을 통해서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서 컬러나 패턴을 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 으로 강인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전체적인 외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 후면, 측면, 정면, 뒷면, 케이블은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USB를 2개 꽂아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전면에는 보시면은 USB 패스스루 포트가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USB 스틱을 꽂아 가지고 바로 데이터 같은 거를 컴퓨터로 옮기거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키보드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측에는 무척이나 궁금했던 올레드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는데, 휠이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해 볼 수도 있고, 볼륨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키보드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가 5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키보드 높이는 2단으로 조절해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 정리는 상당히 잘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그리고 양옆으로 선을 갈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자신의 책상 배치에 맞게끔 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마감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키보드답게 상당히 디자인적이나 외형적인 견고함이라든지 이런 게 묻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키보드 스위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스틸 시리즈 에이펙 7 청축과 적축 리니어 스위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뷰하는 이 제품은 적축 리니어 제품이고요. 적축은 걸쇠가 없어서 바로 눌리는 축으로 소음이 가장 작은 게 가장 특징입니다. 키압이 가벼운 편이라서 손에 피로도가 적고요. 타건감이 작다고 하지만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작은 편이 아니라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일반 엠브레이 키보드보다는 타이핑 소리가 좀 있고, 걸쇠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의 내구성이 가장 좋은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압은 45g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2mm의 낮은 스위치 스트로보크로 인해서 게임 등을 할 때 상당히 빠르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RGB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84키드
그리고 키보드 수명은 5천만의 프레스가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 무한 키 동시 입력이 가능하고 안티고스트 100%를 지원합니다. 이게 동시에 여러 키를 눌러도 인식을 한다는 말이고요. 크기나 무게 같은 경우는 454mm, 355.4mm, 40.4mm의 WD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71g의 무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난감한 게 키캡을 좀 분리하려고 했더니 키캡 분리하는 거를 안 넣어줬어요. 이 가격 때문에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하나 뽑아 볼게요. 예. 그러면 타건감 한번 들어보실까요? 키를 한 줄씩 눌러봤습니다. 청축보다는 적축이 좀 더 덜 시끄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편이지만 기계식 키보드 특유의 타건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정도면 통울림이 거의 없고 타이핑할 때 잡소리도 없습니다. 잡소림 없죠? 통울림도 예, 통울림도 없습니다. 이거 그 외에는 무난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빅키스텔에서 그런지 키 간의 유격이 좀 있고 약간 키들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견고한 느낌을 주게끔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그네틱 팜레스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또 장시간 타이핑할 때 도움이 되는 팜레스트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싸구려를 제공해 주는데 이 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팜레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자석 보이시죠? 와, 이게 정말 강력해요. 탁 붙죠? 이렇게 끌어당기면 끌려올 정도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살짝 갖다 대면 탁 오케이. 우와, 강력한 자석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이렇게 건덕지 없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이렇게 손쉽게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틸시리즈 소프트웨어 엔진 3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걸 설치하면은 좀 더 키보드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에이펙 7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게 앱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쉽게 보시면 키보드 바인딩, 조명, 그다음 OLED 설정 이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동작이 없죠. 키보드별로 키별로 그러니까 키 각각 그리고 전체 이렇게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단계 조절할 수 있는 감도 조절은 지금 보니까 프로 버전에는 있지만 7에는 빠져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막 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작업들 여러 작업들을 이렇게 동시에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끔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게임할 때 매크로 작업이나 문서 작업할 때 매크로 작업 같은 거 해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키를 눌러가지고 이 눌러진 것 별로 이렇게 세팅도 할 수도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RGB 컬러가 상당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걸 아실 텐데 내가 자리 비움을 할 때 어떤 효과를 할 건지 뭐 커스텀 호흡 효과를 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효과들을 통해서 키별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OLED 다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전 기본적으로 지금 스틸 시리즈라고 지금 로고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글자가 아니더라고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연필색 뭐 이렇게 있는데 색감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이미지 제가 만든 이미지는 여기 제 로고 제 로고를 하나 넣어봤는데 이렇게 넣을 수 있네. 이거를 와 키보드에 지금 나와요. 이렇게 넣었더니 이게 더티를 하면은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뭉개져서 나오네요. 이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예쁘네요. 색상도 바꿔볼 수가 있네. 이렇게 옆에 하얀 배경에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 아무래도 내 로고가 나오니까 키보드가 꼭 나만의 특별한 것 같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구성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필별로 게임에 맞게끔 설정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활용성이라든지 좀 더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키를 길게 눌러주면은 여기 보시면 메뉴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볼륨 조절이 되게끔 휠은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뉴가 나오잖아요. 여기 라이트 효과를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거 세팅할 수 있고, 매크로 세팅할 수 있고, 프로필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팅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일단 제가 매크로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매크로 기능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스틸 시리즈 키가 있죠. 요거랑 그 다음 매크로 키를 길게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뭔가 네가 지금 작업을 해 라고 지금 나와져 있죠. 그러면 1, 2, 3, 4, 5 반복적인 작업을 나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다 했어 매크로는 매크로 다시 눌러주면 키를 할당해줘. 자, F3에다가 할당을 할게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자, 기능키 할당이 끝났다 라고 나오죠. 석세스. 그러면 한번 F3 눌러주면은 재생이 돼요. 그냥 F3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리고 요 휠 부분에서 모든 걸 다 또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효과를 줄 거야, 나는 좀 밝기를 좀 높일 거야. 휠을 통해서 이 RGB 컬러도 마음대로 한번 또 바꿔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에이펙 7 스틸 시리즈 키보드 중에서는 좀 견고하고 가격도 좀 다운시켰지만 기능이 조금 빠진 게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단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청소 도구라든지 키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빠진 구성이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때는 가격이 그래서 조금 높은 게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외상 키보드 구매하시고 이거 AS 어떻게 되나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틸 시리즈 정식 수입원인 이도 컴퍼니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AS 2년 동안 지원이 되고요. 이 제품을 정품 등록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S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LED가 들어가 있고 휠을 통해서도 또 조작을 가능하니까 상당히 좀 좋았고, 이 키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스틸 시리즈 중에서 좀 가격은 좀 다운시키고 감도 조절이 좀 이게 다 개별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프로랑은 좀 차별화를 좀 줬어요. 대신에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실속형으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게이밍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안녕.